하고 뛰다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달리다, 뛰다. 달리다 연이고 뛰다, 달리다를 어떻게 구별하지?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많이 쓰죠.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 다들 배고파서. 영어로는 Did you eat? 이거 안 물어보는데. 이제는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고 보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혼자 이렇게 살다가 제가 병들거나 죽어도 누가 와서 도와줄까 챙겨줄까 싶어요. 안 돼, 하지마 이런 제지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배운 사람들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배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뭐가 우리지? 그래서 안녕. 안녕. 잘 지냈어요?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잘했어요? 이사 아직도 하는 느낌이에요. 아직도 짐이 저 뒤에 보면 보이지만 이렇게 있고 박스를 덜 푼 하나씩 것들. 정리해야지. 그리고 아직 옷장이 다 준비되지 않아서 어제 하나 이케아 가서 사온 걸로 세웠고 조립했고 또 하나는 또 다음번에 가서 해와야 돼요. 할 일들이 많아요, 진짜. 붙박이장이 딱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데 장을 직접 이제 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뭐 무거운 거 나를 일도 많고. 독일 사람들 왜 이렇게 셀프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케아가 독일에 제일 많대요. 브랜치가. 그래서 우리도 집에 되게 가까운 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번인가 갔다 왔고, 네, 매일매일 뭔가 조립하고 있어요. 자꾸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이사 갈 때 생각해가지고 다 싸들고 가야 되는데.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다 차곡차곡 해서. 그렇죠. 이케아 침대를 집에서 쓰는데 조그만 것들은 그대로 사서 가면 되는데 침대 같은 거는 또 다 분해해가지고 다리랑 판때기 하나씩 해가지고 다시 가서 또 다 조립해야 되죠. 르네도 이사 경험이 많나 봐요. 이사 경험 많죠. 진짜처럼 이사 많이 다니는 사람 없을까? 이사할 때 본인은 뭐 해요? 다 열심히 날라요? 아니면 다요. 가만히 있어요? 짐 옮기고 이런 거는 아저씨들이 전문가들이 하시고 그 외에 부동산에 가야 되지, 또 관리사무소도 가야 되지, 그리고 또 짐 싸고 이런 것도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 상황들 보고 아저씨랑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 짐이 다 싸지고 나서 옮겨가서는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줘야 돼요. 이쪽 방에 있던 거는 이사 가면 뭐 문 앞에 어느 쪽 방으로 옮겨주세요. 맞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세부적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서 드릴 때도 있고. 이사의 달인. 이사의 달인. 쓸데없는 거에 달인이 됐네. 그래요. 우리는 그 전에 집에 있을 때는, 그 전 집으로 이사 갔을 때는 마음을 많이 놨어요. 그 집이 막 이쁘지도 않았고, 그냥 또 왠지 이사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박스 다 놔두고 그냥 필요한 것만 꺼내서 썼거든요. 근데 이 집은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예쁘게 해놓고 싶다. 그래서 막 가구도 이리저리 막 계속 바꿔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다 아프고 헬스장 갔다 온 느낌? 그래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 그쵸. 한동안 이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최근 뉴스. 요즘 뭐 새로운 일은 없고요? 그동안 2주 동안 못 봤는데. 그러네요. 새로운 거는 없고 장마 끝나고 태풍이 한번 지나갔죠. 그 사이에 2주 동안. 무사히 다 별일 없었어요. 태풍이었지만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고 태풍보다도 더 걱정했던 거는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가 맞아. 그거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진창으로 끝났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기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뉴스에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 예정인데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다. 그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냐. 뭐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근데 대책 없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지 말라고 하고 욕을 먹는 게 나을까. 엉망으로 하고 욕을 먹는 게 나을까. 괜히 내가 막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혼자서 막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날 가서 또 높으신 분이 가셔서
뭐 이렇게 물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더운 물이 콸콸 나오니까 하는 말이 난 너무 웃겼던 게 온수가 나오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야외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나오네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온수도 나오고 좋다는 식으로. 아. 옆에 이제 실무자가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더워서 저희는 그냥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물이 데워져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좀 찬물이 좀 나오네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끝났으니까 국제적 책임 망신인가? 그러니까요. 국제적인 망신이고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요 이제 끝났는데. 재밌는 소식은 없어요? 재밌는 소식. 그죠? 이거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웃기는 일이 있었던 게 지금 계속 뉴스에 요 며칠 나오고 있거든요. 왕의 DNA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 검색어. 본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학부모가 그렇게 썼다 그랬나? 네, 그게 지금 아주 핫한 검색어예요. 그게 선생님한테 이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해서 A4 용지 한 장을 써서 맞아. 이제 보냈는데 뭐 편지도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 무슨 지침처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다들 너무 좀 상식 이하다 뜨악한 거죠. 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왕자에게 말하듯이 돌려 말하면 다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윽박지르지 말고. 그래서 1번이 제일 웃겼던 게 안 돼, 하지마 이런 제지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지 말아주세요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친구들과 싸움이 일어나면 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편을 들어줍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집에서 그냥 시키세요. 밖에 보내지 말고. 그런 비교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약간 협박한 거죠 거의. 그리고 애가 경계성 무슨 장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어려움이 있는 아이인데 그럼 부탁을 해야지. 명령을. 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녹취록이 또 뉴스에 막 다 나왔어요. 그 엄마의 목소리가 통화하는 내용이 막 선생님한테 나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라고. 어쩌라고. 그런데 뭐 이렇게 카이스트 나오고 무슨 뭐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자식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 뭐 양심 챙기세요. 제가 여러 번 경고해서 선생님 위험해요 지금 막 이러면서 선생님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녹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우리 배운 사람들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배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뭐가 우리지? 그래서 카이스트 1분의 1패다. 상식밖에 사람들이 많네. 우린 또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을 또 생각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쵸. 아동학대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더 괴로워. 교권 문제네. 교권이 선생님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엄마들이 문제. 애들이 대들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애들이니까 하고 선생님 참는데 수업 외 시간에 뭐 이렇게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전화로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고 뭐 누구의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다. 선생님이 걔 사과를 받아내라. 그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가운데서 선생님만 이제 너무 곤란한 거죠. 한국어 배워봐요.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 얘기해볼까요? 한국어 배워봐요. 네. 이건 어제 수업을 하다가 어떤 학생이 방탄소년단 팬인데 달려라 BTS가 있대요. 이런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달리다 하고 뛰다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달리다, 뛰다. 사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둘 다 런 아니에요? 달리다는 런이고 뛰다, 달리다를 어떻게 구별하지? 근데 뛰다가 그 심장이 뛰다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박이 뛰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뛰다에는 심장이 뛰다, 맥박이 뛰다, 가슴이 뛰다, to beat 이런 뜻. 뛰다라는 뜻이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왠지 뛰다는 이런 위아래로 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파트에서 막 뛸 때 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뛰는 점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확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좀 위아래로 쿵쿵 뛰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달리다는 이렇게 뭐 조깅하거나 아니면 그냥 달려가는 거 그런 느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달리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뭐 집 앞 아파트에서. 달리지마는 별로 그건 아니죠. 뛰다는 약간 그 동작, 다리를 들고 내리면서 이렇게 쿵쾅쿵쾅 하는 그런 동작에 더 집중한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서 뛰지 마 하는 게 이렇게 뚜당뚱땅뚱땅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을 하지 말라는 것 같고, 맞아. 달리는 거는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에 더 그쵸. 중점을 A에서 둔 B로 거고. 달리다. 네. 뛰다. 달려가다, 나아가다. 뛰다는 약간 이렇게 막 뭔가 불끈불끈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쿵쾅쿵쾅이 있어야 돼. 쿵쾅쿵쾅. 비트가 있어요.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쌍은 시키다, 주문하다. 이거 차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 음식은 둘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피자를 시키다, 피자를 주문하다 다 되죠? 그럴 때는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물건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책상을 시켰어요. 책상을 주문했어요. 다 되나? 그럴 때도 쓰긴 쓰죠. 책상을 시키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너 어디다 시켰어? 나 뭐 저기 땡마켓에 시켰어. 너 책 어디다 시켰어? 그렇게도 많이 써. 꼭 주문하다. 책을 어디서 시켰다. 제 느낌에는 물건에는 주문하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책상을 주문했다. 어떤 일을 하게 만들다 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그쵸. 시키다는 사람에게 뭐뭐를 하게 만들다. 남편한테 시켰어. I made my husband 하라고 do it. 했어. 이렇게. 그거 하라고 했어. 명령했어. 네, 근데 또 주문하다는 사람한테 주문하다. 뭐 남편을 주문했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쵸. 사람한테 시키는 거는 시키다. 뭐뭐 하라고 주문했다. 뭐뭐 하라고 시켰다. 근데 약간 아랫사람 부리는 느낌은 있죠. 누구한테 시켰다. 일을 그냥 그렇죠. 하게 만들었다. 부탁하다고 말하면은 그런 느낌은 없는데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러면은 뭐 낮춰보는 느낌은 없고. 그러면 말하다 하고 이야기하다. 이거 차이는 뭘까요? 말하다. 일단은 말하다는 speak, to speak. 말로 나타내다. 그렇죠. 뭔가 언어로 이 말로 표현하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뭔가 상대방이 그 전제돼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다, 수다를 떨다 이런 느낌, to talk의 느낌. 근데 말하는 거는 그냥 글과 말하는 거죠. 할 때 그 말. 네, 그러니까 뭐 writing 아니고 speaking, 말하다, 입으로 언어 활동을 하다 이런 거 같고 이야기하다는 항상 뭔가 상대방이 있거나 뭐 대화 파트너가 있는 느낌. 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얘기했어요, 친구랑 이야기해요 할 때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거니까 이야기하다. 그리고 뭐 그 어떤 사람이 말을 빨리 할 때, 그 사람 말을 빨리 해요. 그럴 때는 말하다. 스피킹을 빨리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식사하다 하고 먹다. 먹다가 더 큰 거죠. 그렇죠. 더 먹다가 범위가 큰 거고 그 안에 이제 넓은. 식사하다, 술 마시다, 뭐 이런 식사하다는 어떻게 쓰죠, 우리? 식사하다?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게 뭐 식사 한번 할까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많이 쓰죠.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 다들 배고파. 영어로는 Did you eat? 이거 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한국인들은. 그냥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가난하게 살아와서 밥을 못 챙겨 먹으면 되게 불쌍한 거기 때문에 밥을 챙겨 먹으라고 잘 챙겨 먹었냐고 이렇게 인사. 그것이 가장 큰 안부다. 제가 밥을 먹었는가? 밥을 못 먹었는가?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왠지 챙김받는 느낌? 누가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네. 라든가 그러니까 아직 당신의 못했어요. 안부를 내가 되게 궁금하게 여긴다. 당신이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아침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근데 먹다는 그냥
뭐뭐를 뭐든지 먹다. 먹으면 돼. 이렇게 뭐 목적어가 항상 붙는 것 같은데 거의. 그래서 아침을 밥 먹다. 먹었냐?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냐? 먹었냐? 피자를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요. 근데 식사하다는 식사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이미 있어요. 식사를 하다. 네. 그래서 앞에다가 뭐뭐를 식사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는 안 그냥 쓰죠. 식사하다. 네. 맞아요. 식사를 하자. 식사하자. 네, 그래요. 식사하다 많이 써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아까 그럴 때 말고는 그럴 때 그냥 식사 한번 식사하셨어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그것도 근데 밥 한 번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죠. 저도 많이는 안 써요. 다음에 생각나면 이 단어 쌍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상담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네. 네. 무슨 고민인가요? 누구 고민이에요 이거? 인천에 사는 K씨 사연이에요. 네. 사연 먼저 읽어줄게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있어요. 네. 궁금하네. 인천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남자를 못 사귀겠어요. 사귀기 싫은 건 아닌데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고 제 눈이 높기도 해서 소개팅도 번번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속편하겠다 싶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고 보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혼자 이렇게 살다가 제가 병들거나 죽어도 누가 와서 도와줄까 챙겨줄까 싶어요. 노후에 혹은 병이 났을 때를 대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귀찮아도 남자를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버타운에 들어갈 자금 마련에 집중하는 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울한 목소리로 해봤는데 웃기는 목소리 같은데. 그래요? 네, 죄송해요. 40대 K씨. 이것도 이제 생겨난 말인데 고독사. 근데 너무 고독사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쓰잖아요. 근데 40대인데 벌써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그래도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니까. 언젠가 그쵸. 그때 죽겠지. 뭐 젊어서 죽겠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다. 언니, 제가 블로그, 자주 들어가는 블로그 중에 특수청소 블로그가 있어요. 특수청소 업체. 돌아가신 분의 뒷정리를 해주는 거. 유품 정리. 이런 아니면은 동물 사체를 치워준다든가 특수한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의 블로그를 제가 친구를 해놓고서 계속 뜨니까 계속 보는데, 와, 많은 글들이 대부분이 그런 이제 고독사한 집의 청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보면은 되게 끔찍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40대 여인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30대인데 벌써 이런 걱정을 하니까. 고독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고독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누굴 만나라. 아니면 자금을 빨리 마련해라. 실버타운에 들어가라. 근데 고독사 하기 싫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 좀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게 문제라면. 그게 누구를 만나기 힘들었는데 억지로 막 만나게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그런 멋들어진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다 옆에 이웃이고 친구들이 많을 것이고 의료진도 있을 거고 거기 도 있고 시설 잘 돼 있고 그리고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 보면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목적을 가지고 나는 혼자 늙어 죽기 싫으니까 사람을 빨리 만나야겠어. 남편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난 됐다. 나의 노후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억지로 만나려 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금을 잘 모아서 이제 노후 대비를 잘 해라.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또 플러스 너무 혼자만 지내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자기 뭐 병이 났을 때, 뭐 작은 거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맞아. 요청할 사람이 없으면 좀 살기가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친구 관계 잘 형성해 놔라.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줄 그쵸? 친구. 와서 좀 연락을 안 받으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친구나 이웃이나 뭐 가까이 사는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네, 좀 자주 연락하는 동호회를 할 사람이 수 있으면 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애를 하지는 마시고 근데 연애는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포커스는 아니긴 한데 눈이 높대요 이분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래도 많이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진짜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좀 더 뒤어봐라. 눈이 막 고생을 여기에 해봐라. 달려있나요? 여기 끝에 달려있나요? 눈이 그냥 이제 아직 배가 안 고픈 거죠. 그렇죠. 아직 고독사를 진지하게 내가 그 블로그를 알려줘야겠네. 연애하면서 연애 즐겁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연애만 하고 살아도 50대까지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결혼해도 힘든 점 있고 네. 혼자 있어도 재밌는 점 좋은 있고. 점 많지 않아요? 올리비아는? 저런 좋은 점 많죠? 다들 힘들어가지고 좋은 점이 혼자 별로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했다고. 그 이사를. 혼자 있어도 좋지 않아요? 혼자 이사하면 힘들지. 나 혼자 이사할 때 좋았는데. 뭔가 힘든 한국에서 일을. 물론 그 원룸이었으니까 그때는 되게 편했어요. 아저씨들이 싹 다 해주고 뭐 내가 할 게 거의 없었는데 몰라요. 지금 좀 심신이 힘든 상태여가지고 그런지 다 귀찮아. 그런 상황이면 정말 그치. 힘들 때 그 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물론 나도 그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사람에게 또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서로 이렇게 힘들 때 좀 슬프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험 같은 거다 우린 서로에게. 요즘 너무 힘든 게 아직도 둘째가 방학이라서 그 집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항상 집에 있어. 나 말고 다른 식구가. 좀 못했지. 나 혼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항상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사무실에 갔어요. 이사 와서 사무실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좋네. 지금 처음으로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모두 다 싹 나가고 나면 물론 일거리는 막 지천에 널려 있지만 그래도 빈집에서 나 혼자 착착착착 이쪽부터 싹 청소를 해가지고 뭐 세탁기는 돌아가고 나는 설거지 싹 해놓고 여기 이 방부터 저 방까지 화장실 싹 치우는 그런 일을 끝내놓고 앉아서 명탐정 코난을 보든지 뭐 용감한 형사들을 보든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뭐 서예학원을 가고 막 이런 나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근데 요즘에는 계속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제 방이 없어졌어요. 여기 거실에서 방 이렇게 없어진다고 수업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즐기는 거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일찍 일어나면 혼자 있지만 왠지 내가 딱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항상 강아지들이 언제나 나한테 오고 남편도 항상 여기 주변에 있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좀 어수선한 느낌? 그래서 어디 하나 칸막이를 쳐야 되겠네. 어디 화장실에라도 숨어 들어갈까? 다음에 더 improve 뭐지? 우리말로 더 좋아진, 발전된? 더 향상된, 좀 정리된 다음에 더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뒤에 배경 그대로일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이제 바뀌어봐야 여기 그림 하나 걸 것 같은데. 그 옆에 문 잠깐 문은 뭐예요? 화장실? 여기가 이제 나가면 통로. 통로 주변으로 방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주방하고 여기 거실 이렇게 창문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보이네. 나중에 한번 쫙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안녕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는 저는 휴가를 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갔다 온 얘기 여행 해줄게요. 잘 하시고 그래요. 네, 안녕. 안녕.